어서 오세요, 도련님. 기생춘향이 교태를 부리며 김서구의 팔을 감아 쥡니다. 서구는 벌써 취기가 올라 해롱해롱 웃고 있었죠. 하하, 오늘도 한잔하자고. 같은 시각 김가의 머슴 이봉수는 새벽 달구름 소리와 함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빗자루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그로부터 몇 년 후 안동 김가의 외아들 서구는 거리 한복판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며칠을 굶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어요. 반면 옛날 김가의 머슴이었던 봉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수 어른,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넵니다. 주인은 거지가 되고 머슴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 어느 여름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대갓집 김가는 3대째 이어온 부잣집이었습니다. 조부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재산이 어마어마해서 마을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집안이었죠. 100여 칸이 넘는 기와집에 논밭만 해도 수십 마지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외아들 김서구만큼은 집안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었어요. 25이 된 나이에도 하루 종일 술과 여자에만 빠져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를 싸매고 점심때가 되면 또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오셨네요. 기생집 마담이 서구가 내민 돈주머니를 받아들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서구는 휘청거리며 으스댔어요. 돈이 뭐 대수냐. 우리 집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니까. 그 시각 김가에서는 봉수가 우물물을 길어 나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살의 나이지만 그의 손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라 게으를 틈이 없었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봉수는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정성껏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앓아누운 어머니를 위해 매일 같이 빠뜨리지 않는 일과였죠. 봉수야, 내가 있어 이 어미가 산다. 김문갑은 마루에 앉아 멀리 기생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또다시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저 녀석이 언제까지 저렇게 살 것인가. 콜록콜록 요즘 들어 기침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한데 아들 걱정의 병도 제대로 치료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봉수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인 어른, 오늘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갑은 봉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착잡해졌죠. 같은 나이대인데 한 놈은 이렇게 성실하고 내 아들은 저렇게 방탕하니 말입니다. 봉수야, 너는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주인 어른. 한편 기생집에서는 서구가 또 다른 기생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 한 잔씩 하자. 오늘 밤은 끝장을 보자고. 기생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돈을 물쓰듯 하다가는 언젠가는 거덜이 날 텐데. 밤이 깊어갈수록 서구의 주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김문갑의 아들이다. 안동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춘향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아첨했습니다. 그럼요, 도련님.
안동에서 도련님만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서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김문갑과 마주쳤어요. 김문갑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놈아, 또 어디서 밤새 술을 퍼마셨느냐? 콜록콜록 김문갑이 격한 감정에 기침을 해댔어요. 서구는 술김에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돈이야 얼마든지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못된 놈아, 내가 그렇게 탕진하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 하늘에서야 안 떨어지지만 우리 집 창고에는 넘쳐나잖아요. 부자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봉수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파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김문갑은 아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살다가는 집안이 망할 것이 뻔했거든요. 봉수처럼 성실하게 살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저런 짓만 하고 있으니. 콜록콜록 서구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봉수는 주인 집의 불화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난하지만 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내는데 부잣집에서는 저렇게 다투고 있으니 말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마을 사람들도 김가의 사정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서구 도련님이 또 기생집에서 큰 돈을 썼다더라. 주인 어른께서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아들 걱정에 병까지 나신 게 아닐까. 이렇게 김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게으른 도련님이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지런한 머슴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죠.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의 인생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불기 시작했죠. 태풍이 오는 것 같구나. 김문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기침이 더 심해져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태풍까지 오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기생집으로 향했어요. 비가 와도 술맛은 변하지 않는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말이 아니었죠. 김문갑은 대문 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한편 봉수는 곳간 주변을 돌아보며 혹시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바람에 지붕이 날아갈까봐 걱정이 내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봉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위험하면 들어와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주인 어른의 재산을 지켜야지요. 바람이 점점 더 세져서 나무들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봉수는 곳간의 지붕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고 밧줄을 가져와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지는데도 봉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온몸이 비에 젖어 옷이 찰싹 달라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생집에서는 서구가 폭풍 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밤새 마시자. 비가 와서 더욱 운치가 있잖아. 춘향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도련님, 바람이 너무 세니까 오늘은 댁에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이 정도 바람이 뭐가 대수냐. 하지만 서구는 듣지 않고 계속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풍은 더욱 강해져서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기생집 마당에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기생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같은 시각 김가에서는 봉수가 혼자서 곳간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지붕에서 기와장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곡식이 모두 젖겠구나. 봉수는 급히 방수포를 가져와 구멍 난 부분을 막기 시작했어요. 김문갑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구 그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콜록콜록 폭풍우가 이렇게 심한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앞섰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봉수는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수 작업을 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새벽이 올 거야. 차가운 빗물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지만 봉수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죠.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태풍이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제서야 서구가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해롱해롱 걸어오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춘향은 대문 앞까지만 배웅하고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김문갑이 아들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한편 봉수는 밤새 곳간을 지킨 덕분에 곡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김문갑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봉수야, 고생이 많았구나. 내 덕분에 큰 손해를 면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 어른. 하지만 서구는 그날부터 심한 몸살에 걸려 일어나지 못했어요. 찬비를 맞고 술을 마신 것이 화근이 되어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김문갑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의원이 와서 서구를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랫동안 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김문갑의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비싼 약재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인삼에 녹용까지. 이게 얼마나 드는 돈인가. 하지만 외아들이 아프니 돈을 아낄 수가 없었죠. 서구의 병간호비로 매달 엄청난 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문제없을 금액이었지만 서구가 그동안 탕진한 돈이 워낙 많아서 집안 살림이 빠듯해졌습니다. 김문갑도 걱정과 과로로 기침이 더욱 심해졌어요. 반면 봉수는 그날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문갑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봉수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 어른, 이제부터 품삯을 올려주마. 그리고 내 어머니 약값도 내가 대겠다. 봉수의 성실함과 서구의 방탕함이 그날 밤 확연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한 명은 주인의 재산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서구는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봉수는 더욱 믿음받는 머슴이 되어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혀를 찼죠. 봉수는 참으로 성실하다. 서구 도련님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운명을 가르는 그 하룻밤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김가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서구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김문갑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기침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분이었는데 아들 걱정과 과로가 겹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된 거죠. 아버지, 아버지. 서구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김문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의원의 말에 서구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아직 젊으시다고 오랫동안 병을 키우셨습니다. 격정과 걱정으로 몸을 상하신 것 같습니다. 봉수가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안색이 이미 파랗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도련님,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무슨 준비?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김문갑은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죠. 서구는 그제서야 통곡을 터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주가 된 서구는 오히려 차분하지 못했어요. 슬퍼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면 봉수는 주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인 서구를 대신해서 모든 장례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주인 어른께서 생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상여를 준비하고 재물을 마련하고 문상객들을 맞이하는 모든 일을 봉수가 했죠. 장례 준비를 하면서 봉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생각보다 집안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서구가 그동안 탕진한 돈과 병간호비가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련님, 장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요? 봉수의 질문에 서구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 집 창고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창고를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현금이 훨씬 적었어요. 대부분의 재산이 땅과 집 같은 부동산이었던 거죠. 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창고를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돈이 더 많았는데. 서구가 당황하자 봉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께서 그동안 쓰신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없을 리가. 서구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써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생집에서 쓴 돈, 술값, 옷값, 온갖 잡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 감각이 부족했어요. 장례식 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어요. 김문갑이 평소 인심이 좋았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인 서구는 제대로 된 예의도 차리지 못했어요. 술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저런, 상주가 저래서야. 김 어른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봉수가 서구를 대신해서 문상객들을 정성껏 맞이했어요. 봉수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저 양반이 진짜 상주 같네. 효자는 따로 있구나. 사람들은 봉수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드는 법이니까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생전에 진 빚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다고? 서구는 장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문갑이 아들의 병간호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던 거죠. 의원에게 진 빚, 약방에 진 빚, 심지어 곡식 빚까지 있었습니다. 봉수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도련님 병간호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기생집에서도 외상값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기생집에서 쓴 돈 중 상당 부분이 외상이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춘향이 돈을 받지 않고 외상으로 넘긴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죠. 빚을 다 갚고 나니 남은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서구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버렸다고? 장례를 마친 후 봉수는 김가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주인 어른도 돌아가셨고 도련님도 성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머슴살이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머니, 이제 우리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봉수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봉수야, 너까지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서구가 처음으로 봉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발 조금만 더 있어 달라. 봉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련님도 이제 혼자 서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문갑의 죽음은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한번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구에게는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고 봉수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봉수가 김가를 떠난 후 서구는 혼자서 집안일을 관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평생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쥐어짰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서구는 마을의 대방 최종필에게 집안 관리를 맡겼습니다. 최종필은 겉으로는 충직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멍청한 도련님을 잘만 이용하면 한몫 챙길 수 있겠는데. 도련님, 이 일은 품삯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서구는 돈 나가는 것도 모르고 무작정 맡겨버렸죠. 최종필은 이것저것 명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봉수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김가에서 받은 품삯을 미천으로 해서 곡물 장사에 뛰어든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봉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당찬 모습에 기뻐했어요. 봉수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곡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했죠. 비록 작은 돈이었지만 정직하게 벌어들이는 돈이라 마음이 뿌듯했어요. 한 푼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하늘이 도우신다. 반면 서구는 여전히 예전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상도 끝났는데 이제 좀 놀아야지. 술과 여자가 그리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춘향이 서구를 맞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춘향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가웠어요. 속으로는 서구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고 있었죠. 서구는 또다시 술자리를 벌이며 큰 돈을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모든 기생들 술값을 내겠어. 기생집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했지만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 양반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까? 곧 떨어질 텐데. 집에 돌아온 서구에게 대방 최종필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모자랍니다. 뭐가 그리 많이 드냐? 지붕 고치는 비용, 머슴들 품삯, 곡식 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알았어, 알아서 해. 최종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인데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서구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쓰는 돈과 집안 관리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최종필이 중간에서 빼돌리는 돈까지 더해지니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도련님, 이번에는 정말 돈이 부족합니다. 최종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논 한 배미 정도는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는 처음으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위기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논 한 배미쯤이야 뭐 어때? 팔아,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도련님. 첫 번째 논을 판 후에도 서구의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돈이 들어왔다며 더욱 흥청망청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걱정 없겠어. 기생집에서는 축하 술판까지 벌였죠. 마을 사람들은 서구가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혀를 찼어요. 저런, 벌써 논을 팔다니. 김문갑 어른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저러다가 집안이 거덜나겠네. 모두들 안타까워했지만 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봉수의 장사는 점점 번창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거래로 신용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봉수네는 믿을만해. 저 양반한테 곡식 사면 손해볼 일이 없어.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비와 생활비를 빼고는 모든 돈을 저축했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가게를 차리고 싶습니다. 봉수야, 너는 정말 기특하다. 몇 달 후 서구는 또다시 돈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논 2배미를 더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벌써 또 돈이 모자라. 도련님께서 쓰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서구는 이제야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활 패턴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구는 1년에 2-3번씩 땅을 팔아 나갔어요.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반면 봉수는 드디어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시장 한쪽에 조그만 점포를 얻어서 곡물상을 시작한 거죠. 어머니, 이제 정말 장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성실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나. 봉수의 가게는 곧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직한 거래와 좋은 품질의 곡식으로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봉수네 가게에서 사면 틀림없어. 가격도 정직하고 양도 후하게 준다. 이렇게 해서 서구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봉수는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서구는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서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논밭을 하나씩 팔아치우더니 이제는 조상 대대로 살던 본가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까지 팔아야 하나요? 대방 최종필도 이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어지니 자기도 손해였거든요. 서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잖아.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데 기생집에서 진 빚과 각종 생활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춘향은 이미 서구에게 차갑게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에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김가 대갓집이 팔린다니 믿어지지 않네. 그 좋은 집을 누가 살까? 100여 칸이나 되는 집인데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모두 관심을 보였지만 쉽게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봉수가 그 집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몇 년간 장사로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매입 자금을 마련한 거죠. 어머니, 옛날 우리가 머슴살이 하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냐? 우리가 그 큰 집 주인이 된다고? 봉수의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모두 어머니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집을 판 서구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구야, 며칠만 더 있다가 다른 곳을 알아봐라. 친척들도 처음에는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부담스러워했죠. 한편 봉수는 김가의 새 주인이 되어 마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봉수가 참 대단해졌구나. 머슴에서 저렇게 성공하다니 정말 기특하다. 성실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 법이야. 마을 사람들이 봉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봉수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봉수의 어머니도 아들의 모습에 흐뭇해했죠. 어느 날 서구가 봉수를 찾아왔어요. 한때 자신의 머슴이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들어섰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봉수가 정중하게 물어보자 서구는 머뭇거렸어요. 예전 같으면 함부로 대했을 텐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봉수의 따뜻한 말에 서구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왔어. 도련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요? 이제 도련님은 무슨... 그냥 서구라고 불러 서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일할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에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 뭐든지 하겠다. 서구가 간절하게 말하자 봉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서구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우선 일주일만 해보세요. 잘하시면 계속 고용하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구는 생전 처음으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빗자루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죠. 봉수는 서구에게 차근차근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비지를 해야 깔끔하게 됩니다. 물을 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허리가 편합니다. 옛날 주인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서구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손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하지만 봉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죠. 며칠이 지나자 서구도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서투르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제 좀 할만하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구가 머슴일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저 양반이 정말 일을 하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늘이 높은 줄 모르던 사람이 저렇게 겸손해지다니. 모두들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는 서구의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약속을 한 달로 늘려주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서구도 일을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어요.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봉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이죠.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저녁에 품삯을 받을 때 서구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노동의 대가구나. 그날 밤 서구는 손바닥에 물집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구와 봉수의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때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의 입장이 된 거죠. 하지만 봉수는 옛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서구도 서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가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서구는 점점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혼자서 중얼거리며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았죠. 봉수는 서구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품삯을 줄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구가 버럭 화를 내자 봉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인이고 도련님은 머슴입니다. 봉수의 말에 서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느 날 서구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옛날 친구들이 지나가다 보았어요. 저게 서구 아닌가? 설마 서구가 머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근거렸습니다. 서구는 얼굴이 빨개져서 빗자루를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이것뿐이었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마당질을 계속했어요. 서구야, 정말 내가 맞냐? 친구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물어보았어요. 응, 맞아. 서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서구의 처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도와줄 방법은 없었어요. 세상이 참 무상하다. 잘 살던 집안이 저렇게 되다니 모두들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구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봉수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죠. 무슨 일 있으셨나요? 별일 없어. 그냥 먹자. 봉수는 서구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서구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인사드려요. 아이고, 도련님, 잘 지내셨어요? 봉수의 어머니는 서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예전 호칭을 들으니 서구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그런 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봉수가 늘 도련님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도련님께서 얼마나 똑똑하신지 공부도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봉수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서구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봉수가 도련님께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던가요? 서구는 조금 놀라워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봉수는 고마워하고 있었던 거죠. 봉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어릴 때 저한테 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물론입니다. 그때 배운 글씨 덕분에 장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봉수는 고마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무 못된 주인이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봉수의 어머니가 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서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봉수 모자의 따뜻한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구의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갔습니다. 봉수도 서구의 변화를 눈치채고 기뻐했죠. 오늘 일 정말 깔끔하게 하셨네요. 봉수가 칭찬하자 서구는 부끄러워했어요. 아직 부족한데 뭘,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구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갔어요. 비록 힘들지만 자신이 직접 손으로 해낸 일이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분도 나쁘지 않네. 땀 흘려 일한 후 먹는 밥맛이 꿀맛이었어요. 특히 봉수가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병이 나면 밤새 간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저렇게 효도하는 게 진짜구나. 자신은 아버지께 얼마나 불효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불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도 제대로 간병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후에도 슬퍼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구는 봉수의 어머니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봉수의 어머니는 서구를 일으켜 세웠어요. 도련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인 행세만 하고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서구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죠. 봉수는 서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이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서구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겠어. 그날 밤 서구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구는 진정한 깨달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배우고 봉수의 효심을 보며 인간다운 마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비록 늦었지만 서구에게도 변화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게 되었죠. 오늘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서구가 먼저 봉수를 찾아가 물어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어요. 봉수는 서구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서구가 겸손하게 대답하자 봉수는 미소를 지었죠. 어느 날 봉수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봉수가 급히 의원을 불러왔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알아오던 병이 도진 것 같습니다. 봉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서구가 나섰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은 쉬세요. 봉수가 사양했지만 서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잘 봐주셨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서구의 진심이 담긴 말에 봉수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구는 봉수와 함께 밤을 새우며 간병했어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약을 정성껏 끓여서 먹였죠. 어머님, 빨리 나으셔야 합니다. 서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에 봉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교대로 간병을 계속했어요. 서구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불을 정리해 드렸죠. 내가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봉수는 서구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는 진짜 변한 것이 확실했거든요. 도련님 덕분에 어머니께서 더 좋은 간병을 받고 계십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주일 만에 봉수의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어머님, 봉수가 기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옆에 있는 서구를 보고 놀라워했죠. 도련님께서 왜 여기에? 어머님을 간병했습니다. 봉수가 설명해 드리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서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도 서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서구가 정말 변했구나. 남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보다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다. 모두들 서구의 진심 어린 간병에 감동했습니다. 봉수는 이제 서구를 단순한 머슴이 아닌 진정한 동료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도련님, 이제 함께 더 큰 일을 해봅시다. 더 큰 일이라고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 있습니다. 봉수가 구상하고 있던 것은 마을에 정미소를 짓는 일이었어요. 농민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곡식을 도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었죠.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도련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미소 설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비록 과거에 방탕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많이 했던 덕분에 도움이 되었죠. 장부 정리, 자금 계산, 인력 배치 등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예전에 배운 것이 이제야 쓸모가 있군요. 서구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봉수는 서구의 능력을 새삼 깨달았죠. 정미소가 완성되자 마을 사람들이 크게 환영했어요. 이제 멀리까지 안 가도 되겠네. 봉수와 서구가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했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이런 일도 해내는구나. 두 사람의 협력이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서구는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서구라고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도 서구의 변화를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봉수가 서구를 잘 이끌어준 거야. 이제는 누구도 서구를 멸시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서구가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련님이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망가졌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정미소 사업이 성공하자 두 사람은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마을의 서당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죠.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서구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훈장 역할을 맡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예전에 배운 학문을 이제 제대로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당을 짓기 위해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봉수는 자금을 대고 서구는 교육 계획을 세웠죠. 마을 사람들도 힘을 보태어 금세 서당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서당이 생겼구나. 서구는 서당 개관을 앞두고 긴장했습니다. 내가 과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도련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봉수의 격려에 서구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서구와 봉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주종 관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한 거죠. 서구의 진정한 변화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우정을 부러워하며 칭송했어요. 하늘과 땅만큼 멀었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진정한 변화란 저런 게 아닐까. 서구와 봉수의 이야기는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당이 완성된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서당이 생겼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어. 모든 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서구가 훈장복을 입고 나타나자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서구는 마음이 따뜻해졌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봉수는 서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붓과 먹 종이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간식까지 챙겨주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배고프면 안 됩니다.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첫 수업 시간, 서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서구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죠. 저는 여러분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적도 있습니다. 서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아이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서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서구와 봉수의 우정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형제 같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저런 우정이 진짜 우정이지.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모두들 부러워했죠. 어느 날 마을에 젊은 한량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제일 부자가 누구야? 술집이나 기생집은 어디에 있고? 그는 서구가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그 젊은이를 보고 나섰습니다. 젊은 양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누구신데 참견하시는 거예요? 젊은이가 무례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당신과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서구의 말에 젊은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비슷하다는 거죠? 매일 술과 놀이에만 빠져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서구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집안 재산을 탕진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결국 집까지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서구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서구가 봉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구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젊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사실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달라지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선 일부터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젊은이는 며칠 고민한 끝에 봉수의 정미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구가 직접 나서서 그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선생님도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저는 머슴일까지 했습니다. 서구의 솔직한 고백에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몇 주 후, 그 젊은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방탕한 젊은이들이 서구와 봉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일이 늘어났죠. 두 사람은 그들을 정성껏 도와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저런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서구와 봉수가 마을의 등불 같아. 젊은이들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해. 두 사람의 노력이 마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가을날 저녁 서구와 봉수가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죠. 만약 그때 당신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서구가 말끝을 흐리자 봉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한때는 하늘과 땅만큼 멀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서당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소리를 들으며 서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서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 서구가 삶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어요. 봉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이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죠.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게으른 부자와 부지런한 머슴이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되었는지 말이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교훈이지. 그리하여 이들의 우정담은 오랫동안 마을의 전설이 되어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멀었던 신분이 뒤바뀌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었어요. 서구는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처량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훈장으로, 젊은이들의 스승으로, 봉수의 든든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었죠. 과거는 부끄럽지만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봉수도 단순히 성공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은인으로 서구의 진정한 버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늘이 돕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서당과 정미소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배우며 꿈을 키웠고 농민들은 편리하게 곡식을 도정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서구와 봉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구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구나. 서구와 봉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변화는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였던 두 사람이 결국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절망적인 순간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